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네, 기억납니다. 그 당시 그 기억나시는 분? 네, 시청료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직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KBS 기자가 녹음하는 녹음기가 그 테이블에 몰래 가서 숨어서 혼자서 녹음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성교 한나라당이었군요. 새누리당이 바뀐 게 2012년이니까 네. 2011년 한나라당 한성교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한선교라 그러면 안 되고 한성교. 왜 이러세요? 한선교. 이게 재밌어 지금? 화날라 그래. 네. 한섹스원한테 한섹스 브릿지 뭐 이런 거예요. 아이, 됐거든. 그 한성교에게 전달됐다는 그런 의혹이 아니고요. 의혹으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뭐 흐지부지 해가지고 별거 아닌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혹으로 끝난 거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공영방송의 기자가 그 당시 야당의 회의를 몰래 녹음해서 여당 국회의원에게 갖다 바친 사건이에요. 네. 그 안에는 그 핵심 주도 세력 중에 명령권자가 고대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간이 큰 거죠. 그냥 사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도 정말 이거 해도 되나 조마조마한 일인데 국회에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몰래 설치해 놓고 나온다는 그 발상 자체도 대단한 거고. 정말 간 크죠. 예, 그 상상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답하지 마 고대영이. 고대영이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예. 보도본부장인데 그 당시에 그 KBS의 그 기자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 국회나 당 같은 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자들이 앞에 놓고 최고위원회나 뭐 어떤 회의를 하면 일단 공개로 하는 회의가 있고 예. 여기까지만 공개로 할게요 하고 이제 예. 비공개로 하면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비공개로 하는 상황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를 그대로 녹음이 된 상태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짐 같은 게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보조 가방도 있고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대표실이나 또는 뭐 회의실 같은데 예. 어떤 장비 같은 걸 넣고 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누가 들여다보지는 않는 거거든. 그걸 역유형해 먹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 기자는 노트북하고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에요. 잃어버려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누가 녹음하고 있었지? 아 그래? 너는 그러면 녹음할 의도가 없었구나. 무혐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거불충분. 그 판사님이 정말 착한 분이었나 봐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사건 자체를 안 만들어서 검찰이 착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건은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자에게 핸드폰과 노트북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진짜 웃기지 않아 생각해. 군인이 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아예 지하실에다 붙잡아두고 있잖아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신입 들어오면은 군대처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새롭게 패널로 들어오시는 분은 마이크를 사오셔야 돼요. 마이크 뿐이겠어요. 녹음 장치며 다 사와야지. 헤드폰이나 다 사와야지. 정말 웃기는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말기 그런 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공영방송의 기자가 여당 쪽에 야당의 자료를 녹음에다 갖다 바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당시 KBS에서 이 사건을 정확히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KBS 정치부장은 이강덕, 보도국장 임창건, 그리고 보도본부장은 고대영, 바로 현 KBS 사장입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대해서,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지도 않았어. 누가 뭐 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뭐 나는 파악해보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면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해줄 수 있어? 내가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정치부 소속 기자가 야당 대표실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데 담당 부장은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자세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일부러. 이번에는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는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때 솔직히 임선배 그 감으로는 우리가 도청을 한 겁니까? 내 감으로는 도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말을 워딩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짓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 원래 뭘 해서 남의 음. 약점을 파고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예. 이게 뭐 그걸 파가지고 뭐 우리가 뭐 그걸 가지고 무슨 보도를 할 거나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당시 이제 이 민주당에서 대책회의, 마지막 대책회의를 하는데, 예.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니, 예. 대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라고 해서 아마 그 내용을 한번 좀 밀착 취재를 해봐라라는 지시는 있었던 것 같아. 예? 아. 근데 이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솔직히 나도 잘 모르고, 근데 공식적으로 들은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뭐 그런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청이 아니라면 어떤 도청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건 잘 몰라,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도국장이 그거에 대해서 깊숙이 개입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 내가 아는 거는 예. 그날 도청이 됐다라고 문제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던 날, 그 다음 날이죠. 그날, 그 그 다음 날이지, 그 예. 다음 날. 예. 그 다음 날, 본부장 주재로, 회의라기보다는 그때 국장급들한테 본부장이 설명을 좀 했어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용하면. 본부장은 예.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불러다가 음.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상의하려고 하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백브리핑 비슷하게 설명을 한 거고, 그럼 우리가 도청한 게 맞냐 이렇게 또 물어봤지 우리가. 이거 그랬더니 이제 본부장 얘기는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나도 사실은 그게 궁금해서 현장에 있는 정치부장하고 현장에 있는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그런 도청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다만, 도청은 아니지만. 그런 소위 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다. 그런 뭐 악의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 내가 들은 거는 그때 예. 민주당의 누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아마 뭘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러니까 뭘 가서 뭘 한 건 아니고, 예. 뭐 무슨 또 녹음기 같은 그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 예. 예. 그런 거를 누구야, 그 민주당 쪽에 누가 예. 갖다 줬다. 누가 기자의 녹음기나 휴대전화를 회의실에 갖다 놔줬다, 거기에 악의가 없었다는 이 말을 모두 믿는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자가 회의 참석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면 법적으로 이는 명백한 도청입니다. 당시 보도국장은 한성교 의원이 폭로한 녹취록은 KBS가 만든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직접 봤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건 맞아. KBS에서 우리가 예. 보고서를 만든 거지. 음. 이 회의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의 얘기들을 했다. 예? 예. 각자가 이러이러한 발언을 했다, 이런 거야 주로. 나도 얼핏 봤는데. 예? 녹취록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 누구 의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언한 내용을 대충 써놨어 이렇게. 그냥 풀 텍스트는 아니고. 그렇지. 그거 가지고 우리 흔히들 보고서 쓰는 그 형태야, 그 형태. 아니요, 그 넘겨두지 녹취록은 그러니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건 봤지, 나도. 녹취록이라기보다는 하여간 보고서. 우리 보고서 문건 나도 얼핏 봤는데, 예. 그게 그 발언록이야, 발언록. 예. 녹취록 그러면 또 오해할라 이게. 예. 녹취록이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의 발언록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거야 뭐 평상시를 우리가 보고 하는 거지, 그런 예. 내용을. 근데 이제 그게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좀 보니까 예. 간단하게 쓴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좀 인용하는 형태로 돼 있어. 예. 근데 이게 한성교가 그걸 들고서 녹취록이라고 한 거야.
그럼 그 녹취록 또는 발언록은 누가 한성교 의원에게 넘긴 것일까요? 한성규한테 줬지. 나 이게 이제 민주당 야당에서 이렇게 대책 회의를 했는데 예.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이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달라. 예. 그 얘기는 이미 그 이강덕인가? 그때가 예. 막 정치부장이 예, 이강덕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강덕이가 다 얘기한 거야. 그건 이미 우리가 줬다고. 우리가 줬다고. 그렇지. 우리라 하면 그때 준 겁니까? 아니면은 그건 뭐 내가 모르지. 모르죠. KBS에 누군가가 줬지만 자신은 모른다고 한 발 물러섰던 그는 그러나 인터뷰 말미에 당시 고대영 보도본부장이 대외 업무를 총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업무 성격상 이 대외 업무는 일단 보도본부장이 관장을 해요. 예. 어? 나는 이제 수신료 무슨 대책위원회인가 뭔가.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장 주제로 그 회의도 그때는 계속 매일 열고 상황 점검하고 막 이랬다고. 예. 근데 거기에 보도국장이 씨발 매일 어떻게 참석을 해? 말도 안 되지. 현실적으로. 그러네. 나도 나중엔 저기 그 본부장한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때 올라가서 설명드린 게 다야. 그걸 아마 내 생각에는 무슨 공식적으로 넘겨줬다는 게 아니라 깡덕이 얘기로는 마지막 단계니까 한성규 보고 야당을 설득할 때 예. 여러한 것들을 이 야당에서 이렇게 논의를 한 것 같다 내부에서.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야당하고 얘기할 때 이걸 참고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뭐 그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한성규가 그거 좀 달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들었어. 취재진은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내 관련 사실을 해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영 현 KBS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영 사장은 2015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도청은 없었다고 확언했지만 도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정영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잠깐만요. 민주당 도청 사건 때 한성규 의원에게 녹취록을 건넨 게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개입하셨어요? 아니 보세요. 얼굴 좀. 아니 왜 이러십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렇잖아요. 사장님, 그러지 말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민주당 녹취 사건 처음부터 지시하셨죠? 아니 사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당시 진실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거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가는 사안 아닙니까? 위증하신 거 아니에요? 민주당 도청 사건 때 이 한성교 의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게 여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임창건 당시 보도국장의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11년 민주당 대표회의실에 휴대폰 같은 걸 부탁해 갖다 놓고 녹음한 것 같더라. 한성규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한 문건은 KBS가 만든 것이다. 나도 그 문건을 봤다. 또 이를 한나라당 한성규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KBS 인사였다는 사실을 당시 정치부장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 이익을 위해 기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담은 문건을 여당 정치인에게 은밀하게 전달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윤리적으로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어떤 형태로든 회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몰래 녹음을 했다면 그건 불법 도청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어떻게 확인을 해줄 수 있어?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정치부 소속 기자가 야당 대표실 회의를 도청했다는 의심을 받고 경찰 수사까지 받는 상황인데 담당 부장은 파악해 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관심을 안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부러 자세하게 그 사안에 대해서 들어가지 않았거든. 그 당시에 일부러. 이번에는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는 뜻밖의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때 솔직히 임 선배 그 감으로는 우리가 도청을 한 겁니까? 내 감으로는 도청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도청이라는 말을 워딩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굉장히 이상하고 나쁜 짓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원래 뭘 해서 남의 그거 하다 보면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다가 대표실이나 또는 뭐 회의실 같은데 어떤 장비 같은 걸 넣고 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누가 들여다보지는 않는 거거든. 그걸 역이용해 먹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 기자는 노트북하고 휴대폰 잃어버렸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에요. 잃어버려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누가 녹음하고 있었지? 아 그래? 너는 그러면 녹음할 의도가 없었구나. 무혐의, 이렇게 된 거예요. 증거불충분. 그 판사님이 정말 착한 분이었나 봐요.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그냥 사건 자체를 안 만들어서. 검찰이 착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 사건을 다시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자에게 핸드폰과 노트북은 생명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진짜 웃기지 않아 생각해. 군인이 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아예 지하실에다 붙잡아두고 있잖아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감사합니다. 신입 들어오면은 군대처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새롭게 패널로 들어오시는 분은 마이크를 사오셔야 돼요. 마이크 뿐이겠어요. 녹음장치며 다 사와. 당시 야당의 회의를 몰래 녹음해서 여당 국회의원에게 갖다 바친 사건이에요. 네. 그 안에는 그 핵심 주도 세력 중에 명령권자가 고대영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간이 큰 거죠. 그냥 사적인 친구들 사이에서 몰래 녹음하는 것도 정말 이거 해도 되나 조마조마한 일인데, 국회에 장비를 들고 들어가서 몰래 설치해 놓고 나온다는 그 발상 자체도 대단한 거고. 정말 간 크죠. 예, 그 상상하기 어려운데 정말. 대답하지 마, 고대영이. 고대영이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었어요. 예. 보도본부장인데 그 당시에 그 KBS의 그 기자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는데, 국회나 당 같은 데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자들이 앞에 놓고 최고위원회나 뭐 어떤 회의를 하면 일단 공개로 하는 회의가 있고, 여기까지만 공개로 할게요 하고 이제 비공개로 하면 빠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비공개로 하는 상황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를 그대로 녹음이 된 상태로,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짐 같은 게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보조 가방도 헤드폰이나 다 사와야지. 정말 웃기는 사건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명박 정권 말기 그런 때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공영방송의 기자가 여당 쪽에 야당의 자료를 녹음에다 갖다 바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다면 당시 KBS에서 이 사건을 정확히 알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시 KBS 정치부장은 이강덕, 보도국장 임창건, 그리고 보도본부장은 고대영, 바로 현 KBS 사장입니다. 취재진은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강덕 당시 정치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사건 자체를 잘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대해서,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지도 않았어. 누가 뭐 했다 그런 것도 우리는 나는 파악해보지도 않았어. 아니 그러면 그 녹취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걸 내가 2011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 네, 기억납니다. 그 당시 그 기억나시는 분? 네. 시청료 문제 때문에 민주당에서 당직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KBS 기자가 녹음하는 녹음기가 그 테이블에 몰래 가서 숨어서 혼자서 녹음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성교, 한나라당이었군요. 새누리당이 바뀐 게 2012년이니까 2011년 한나라당 한성교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친. 발음 잘 하셔야 돼요. 한선교라 그러면 안 되고 한성교. 왜 이러세요? 한선교. 이게 재밌어 지금? 화날라 그래. 네. 한 섹스원한테. 한 섹스 브릿지 뭐 이런 거예요. 됐거든. 그 한성교에게 전달됐다는 그런 의혹이 아니고요. 의혹으로 끝나는 것은 뭐냐면, 경찰이건 검찰이건 뭐 흐지부지 해가지고 별거 아닌 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혹으로 끝난 거고,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팩트는 공영방송의 기자가 그 당